All right, my stock is AT&T. No, too much risk, my friend. And hey, if management can deliver, I see this stock going much, much high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AT&T의 부채 상황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비록 회계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간단하게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볼 자료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기업의 자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밸런스시트를 볼 건데요. 밸런스시트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asset이 있고요. 그리고 이 asset은 부채, liabilities와 주주들의 자본인 equit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iabilities와 equity를 더하면 asset과 같은 값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숫자들이 이렇게 밸런스를 이룬다고 해서 밸런스시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재무자료는 야후 파이낸스에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야후 파이낸스에 가셔서 search에 티cker 심볼로 기업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찾으신 다음엔 Financial로 가셔서 Balance Sheet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엔 가장 최근 정보를 보고 싶으니까 Quarterl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Balance Sheet에 중요한 숫자 세 가지가 나오죠. 총 자산인 Total Asset, 총 부채인 Total Liabilities, 그리고 주주들의 지분인 Total Equity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otal Liabilities와 Total Equity 이 두 숫자를 더하면 총 자산과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 자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Assets을 눌러주시면 유동성 자산인 Current Asset과 장기 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유동성 자산을 한 번 더 눌러주면 현금과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은 Cash and Cash Equivalent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부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Total Liabilities를 눌러주시면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단기 부채 Current Liabilities와 1년 이후에 상환해도 되는 장기 부채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이 밸런스시트에서 이 위에 7가지 숫자 이것만 봐줘도 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러한 방법으로 AT&T와 같은 통신 분야의 경쟁사인 Verizon 그리고 스프린트를 합병하여 덩치를 키운 T-Mobile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각 기업의 현금 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위는 밀리언입니다. AT&T 같은 경우는 현금과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은 9.7 빌리언 정도밖에 되질 않네요. 총 자산 대비 비율도 2%밖에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인 Verizon은 7%, T-Mobile 또한 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젠 총 자산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보시면 AT&T는 525 빌리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경쟁사인 Verizon은 300 빌리언이 조금 넘고 T-Mobile은 200 빌리언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네, AT&T가 자산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 자산들 중에 현금화시키기 쉬운 유동자산은 10%에 그치네요. 반면에 처분하기 힘든 장기자산은 90%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AT&T의 적은 유동자산은 경쟁사인 Verizon의 17%, T-Mobile의 12%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결국 이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 장기자산 중에 비주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시켜서 유동자산을 늘리고 장기자산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좋은 예가 최근에 매각한 디렉티비 매각건이 있겠네요. 자, 다음은 문제의 부채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AT&T는 부채 금액이 346 빌리언에 달할 정도로 Verizon과 T-Mobile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자산의 규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인 debt ratio를 보면
AT&T는 66%로 버라이전의 78%, T-모바일의 67%보다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6% 부채 비율은 시장 평균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럼 부채가 많긴 하지만 그만큼 자산도 많기 때문에 부채 비율로만 보면은 평균 수준이기에 문제가 안 돼 보일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왜 AT&T 부채가 문제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총 부채를 이루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를 보시면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이 단기 부채 비율이 AT&T는 18%에 이릅니다. 이는 경쟁사인 버라이전의 16%, T-모바일의 16%보다 높은 비중이죠. 문제는 지금 이 비율도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 금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이 단기 부채를 낮은 금리에 리파이낸싱해서 장기 부채로 옮기고 나서의 비율이 이 정도란 겁니다. 그럼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당장 급한 불인 이 단기 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단기 부채 상환 능력 current ratio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urrent ratio는 자산 중에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인 유동자산을 단기 부채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 단기 부채를 전부 다 갚기 위해선 당연히 그 비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AT&T의 유동자산은 52 billion인 반면에 단기 부채는 그보다 더 많은 63 billion이죠. 그래서 이 current ratio도 1이 채 되지 못합니다. 좋은 current ratio는 1.2에서 2 사이인데요. 최소 1은 되어야 단기 부채를 갚는 건데 1도 못 되다니 바로 이것이 문제네요. 반면에 경쟁사인 버라이전은 1.38, T-모바일도 1보다 높은 1.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장사를 잘해서 현금을 많이 벌거나 불필요한 장기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시켜서 유동자산의 크기를 늘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최근 들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더 이상은 이 단기 부채를 리파이낸싱해서 장기 부채로 옮기는 이런 전략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졌네요. 네, 그럼 AT&T가 물론 통신 사업이 주 사업이긴 하지만 미디어 분야에도 진출해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 미디어 분야의 경쟁사인 디즈니와 넷플릭스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 자산의 비율을 보면 디즈니 8%, 넷플릭스는 무려 21%나 되는 현금 자산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둘 다 AT&T의 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네요. 유동 자산의 비율도 디즈니는 17%, 넷플릭스는 25%나 되면서 역시 AT&T의 10%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었던 디즈니가 의외로 56%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부채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텐츠 제작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넷플릭스는 72%나 되는 높은 부채 비중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부채들 중에서도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단기 부채의 비중을 보면 디즈니는 23%, 넷플릭스는 28%로 높다고 생각했던 AT&T의 18%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단기 부채보다 높은 유동자산의 규모 때문인데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인 current ratio를 보시면 디즈니는 1.31, 넷플릭스는 1.25로 매우 좋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AT&T의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채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단기 부채의 비중은 통신 분야 경쟁사인 버라이전과 T-모바일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미디어 분야 경쟁사인 디즈니와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땐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중도 평균 수준이고요. 다만 총 자산 중 현금 자산의 비중이 2%밖에 안 되는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T&T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부족인데요. 유동자산의 크기가 최소한 단기 부채만큼은 되어야 단기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비주류 장기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시켜서 유동자산을 확보하는 건데요. 최근 있었던 디렉티비 매각이 좋은 예입니다. 네, 오늘은 AT&T의 부채 현황에 대해서 함께 파헤쳐 보았는데요. 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였네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인 버라이전, T-모바일, 디즈니, 넷플릭스 등의 굵직한 기업들과 경쟁을 하려면 많은 투자를 한 5G와 HBO Max가 앞으로 크게 선전해서 회사에 큰 매출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AT&T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